이렇게 올려놓고 얘랑 후라이 버섯을 맞춰놓고 얘쪽 것도 시장님 안녕하세요. 왔어? 그 촬영 구도가 응. 카메라 한 달에서 좀 자칫 지루하다고 느껴져가지고 한 대 살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돈 많으면 너가 사봐. 시장님이 좀 보태주세요. 얼마인데? 아예 가격은 묻지 마시고요. 오늘 이 마시는 커피 요거를 안 마시고 요 커피 값을 내가 추가를 해볼게. 어떻게?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한 몇 년 걸릴 것 같네요. 4, 5년 걸리지 않을까?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점점 외로워지는 것 같아요. 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혹시 방법이 있나요? 없어. 외로움은 그냥 원래 쭉 깔고 가는 거야. 누가 옆에 있던 없던 내 생각에는 그냥 외로움은 그냥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해. 내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외로움을 더 느끼고 이러는 거는 느낌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음, 소비자 시선으로 질문을 할 건데요. 음. 아파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시공 종류 좀 알려주세요. 일단 우리는 설비회사니까 아파트,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주택, 가정집에 갔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공사들은 일단 인테리어 공사에서는 새롭게 난방관을 전체 바닥 난방관을 교체한다는 거 하나, 그리고 욕실을 전체 리모델링 하면서 뭐 수도관, 배수구, 오수관 위치를 원하는 대로 변경하는 거, 그리고 또뭐 조정 욕조, 매립 수전 이런 것들, 그 욕실 안에 들어가는 리모델링을 할 때 필요한 설비 공사들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지. 그리고 주방 쪽에서는 뭐 대면형 주방을 많이 하니까 보통 이제 벽 쪽에 싱크대가 붙어 있는데 그거를 가운데로 아일랜드, 섬처럼 이렇게 떼와서 거기다가 배관을 만들어서 거기 싱크대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작업들이 있고 꽤 많어. 뭐 발코니 확장을 할 때 필요한 뭐 난방관 증설 공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세탁기 위치를 바꾸려고 세탁기 배수관, 수도관을 또 옮기는 작업이 될 수도 있겠지. 지금 물로 인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한단 말이야. 특히 누수. 그러면은 욕실이나 주방 같은데 뭐 배수구가 막히거나 수도관이 누수가 된다거나 혹은 방수층에 문제가 생겨서 누수가 되는 그런 사례들을 새로 누수를 잡고 방수 공사까지 하게 되는 그런 공사들이 이루어져. 그 아파트에서 위에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그 천장이 그 뭐 부식되거나 그러면은 윗집에서 수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랫집에서 수리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어디서 원인이 생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보통은 거의 대부분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니까 윗집에 문제가 있는 걸로 거의 보여져서 윗집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수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지. 하지만 또 간혹 가다가 뭐 다세대 주택이나 빌라 같은 데 이제 여러 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꼭 바로 윗집이 아니라 옆집 위에서 올 수도 있고, 또 위에 윗집에서 쭉 배관을 뭐 타고 내려와서 아랫집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 좀 애매하지. 그래서 그런 경우는 나중에 찾고 나서 그 원인이 됐던 집에서 보상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아. 혹시 반반은 없나요? 뭐 내고 하는 거야? 만약에 제가 음, 아파트 화장실만 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할 건데 설비 업체에게도 의뢰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물론 가능하지. 그래서 보통 보면 뭐 욕실 리모델링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도 있고, 이제 그 범위가 좀 겹치는 부분들이 많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회사마다, 그 업체마다 상담을 좀 해서 어느 범위까지 공사가 가능한 것인지를 상담을 좀 자세하게 받아봐야 돼. 예를 들어서, 욕실 리모델링이라고 했었을 때, 기존 겉에 보이는 거, 마감재만 뭐 타일이라든지 위생기구만 바꿔서 욕실을 변경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근데 만약에 욕실의 구조를 바꾸고 싶고, 양변기가 문 열자마자 있었는데 저 안쪽으로 넣고 싶고, 뭐 여기에다가 뭐 욕조가 있던 거를 새로 욕조를 없애고 샤워를 만들고 싶고, 이런 좀 구조적인 배관을 다 새로 변경을 해서 방수공사랑 수도 배수관 공사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마감재만 바꾸는 그 리모델링 작업 말고 그런 부분까지 다 할 수 있는 설비 업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상담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게 되면 좋지. 그리고 하나는 뭐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그 부분 하나 화장실 공간에 한해서만 그렇게 뭐 디자인도 해주고 시공을 진행해주기도 하는데, 보통 요새는 보니까 워낙 정보가 많이 오픈되고 소비자들이 디자인에 대한 감각이 많이 좀 수준이 올라와서 본인들이 이제 그
그 욕실에 대한 디자인이나 뭐 컬러, 뭐 배치, 위생기구, 마감재 이런 것까지 다 정해서 여기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다 설계를 짜갖고 와서 시공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만 의뢰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욕실에 디자인적으로 추천하는 옵션이 있나요? 디자인은 사실 개인 차이라서 뭐 추천, 비추천 이런 거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요새도 계속 그 매립수전을 정말 많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요. 다 매립수전에 조정욕조 하고, 그것만 사람들이 이제 유행이 엄청나게 이제 막 트렌디하게 이제 막 열풍이 부니까 욕실 공사하면 다 그걸 이제 원하더라고.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별로 지금은 하고 싶진 않고, 나라면 만약에 좀 수전이나 이런 마감재를 내 개인적으로 앤틱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좀 유니크한 걸 찾아서 설치를 할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는 좀, 내가 보면서 좋았다고 느꼈던 거는 요새 이제 워낙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욕실 천정에 킴펠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욕실 환풍 기능도 있고 바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다기능이 이제 섞여 있는 게 있어. 근데 그거는 설치하면 되게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거는 뭐 디자인이랑 상관없는데 기능적으로 되게 좋은 메리트가 있어서 그거는 난 욕실을 하면 우리 집 욕실에도 설치할 거야. 비용 절약하는 방법이 있나요? 비용 절약하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 비용을 무조건 절약하고 싶다. 그 절약하고 싶은 만큼 너의 시간을 투자하면 돼. 네가 발품 팔고 네가 공부하고 네가 유튜브 블로그 다 뒤져가지고 작업자 섭외부터 자재 선정 그리고 각 공정별로 그 사이사이마다 감리하고 마감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에 계속 붙어 있어서 내 시간을 거기다 투자해서 작업이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비용은 내가 시간 투자하는 것만큼 더 줄일 수가 있지. 혹시 덧방으로 공사하면 더 저렴하지 않나요? 그렇지. 덧방으로 하면은 당연히 타일을 다 뜯어내고 올 철거하고 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당연히 저렴할 수밖에 없어. 근데 그만큼 저렴하면 내가 원하는 리모델링의 어떤 그런 범위, 그 디자인, 내가 원하는 스타일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당연히 좁아지겠지. 당연히 전체를 다 철거하고 다시 한다면 배관 위치도 옮길 수도 있고 뭐 구조도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롭게 뭐 파티션을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데 그냥 단순히 덧방으로만 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뭐 양변기, 세면기, 샤워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위치는 유지한 채 겉에 보이는 것만 바꾸게 되는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가장 짜증내는 게 수압 약한 건데 혹시 샤워기 수압이랑 뭐 대변기 수압 좀 세게 하는 방법 없나요? 그거는 이제 사실 오래된 주택이라든지 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뭐 빌라마다 이렇게 층별로 계량기들이 있을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오래되다 보면 뭐 건물마다 수압이 좀 약한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뭐 그 수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거의 없고 그 집 안으로 물이 공급되는 메인 계량기가 이 현관문을 열고 아래쪽이나 그 현관문 앞쪽에 보면 집 안으로 들어가는 메인 계량기 수도함이 있어, 계량기 함. 그래서 보통 수압이 약한 집들은 그 계량기 함 안에 자그마한 가압 펌프를 설치를 해가지고 메인관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그 계량기에서 펌프를 통해서 물을 더 세게 수압을 올려줘서 집 안으로 공급되는 뭐 샤워기, 양변기, 뭐 세면대 이런 수압들을 올라갈 수 있게 해주지. 그렇게 가압 펌프를 설치하는 방법을 해결하면 좀 더 그 전보다는 좀 괜찮은 수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소비자 입장에서 인테리어 사기 당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 텐데 혹시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00%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 같아. 그 인테리어 사기라는 게 일반 소비자도 당할 수 있고 뭐 우리 같은 시공하는 시공업체, 시공회사들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 그래서 보통은 내가 추천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일단 그 업체와 상담을 할 때, 그 업체의 기본적인 뭐 사업자 등록증이나 그 같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어느 기간 동안 얼마나 이제 사업을 기간을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해왔는지를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새 SNS라든지 블로그 페이지라든지 이런 홍보 채널들을 많이 해놓잖아. 그런 것들을 좀 자신 있게 많이 오픈해놓고 한다라는 거는 어찌 됐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을 다 감안하고서도 충분하게 그 사업을 유지할 마음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충분하게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 뭐랄까. 그냥 단순하게 쭉, 어쨌든 다 처음 보는 업체들이잖아.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처음 보는 업체, A, B, C, D 쭉 해놓고, A는 100만 원, 뭐 B는 200, C는 300, 400, 쭉 줄 세워놓고, 100산에 100, 이것보다는 이제 그 업체가 과연 뭐, 어디까지 이거를 해줄 수 있으면 AS는 어느 정도 할 것이며, 그리고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어느 기간 동안, 뭐, 기간이 무조건 길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이 기간 동안 꾸준하게, 사업을 잘 영위하고 있구나. 뭔가 사업체를 자꾸 이름을 바꾸지 않고 쭉 영위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연예인이나 뭐 기업가 등 혹시 고급 주택을 시공한 경험이 있으시면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예전에 우리 회사가 조금 초창기 때 기업 우리나라 그 H 그쪽 H그룹의 그 계열사 회장님 댁에서 제 공사를 하게 됐었는데 그게 그 회장님 댁인지는 몰랐고 이제 가서 알게 된 건데 거기서 의뢰받았던 공사는 사실 그냥 간단한 배관 보수 작업 같은 거였어. 그래서 바닥에 있는 이제 동관으로 되어 있던 뭐 난방관을 일부 조금 수리하고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회사에 계신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하러 갔는데 어떤 현장에 어떤 키 조그만한 분이 그냥 양복 바지 입고 이제 막 셔츠 풀어헤치고선 스래퍼 걸고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다가 이렇게 오더니 우리 작업하는 거 보고 이게 뭡니까? 이렇게 좀 약간 그런 말투를 이렇게 툭 던졌어. 근데 이제 우리 소장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처음에는 이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그래 뭐 기술적인 거 물어보니까 뭐 설명을 해줘야겠다 싶어서 아 동과는 뭐 이러이러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밴딩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다 해줬어. 그걸 딱 얘기를 쓱 듣고 나니까 그분이 이게 뭐 일리가 있네요. 이러더니 그냥 가더래.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그 현장 담당자로부터 이제 우리 회사로 전화가 왔는데 아 회장님께서 이 현장에 있는 모든 설비 공사 다 여기 우리 회사에다 맡기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직접 지시를 내리셨다 그러셔서 내일 현장 오셔서 여기 전체적인 거 공사 다 미팅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다 그래갖고 미팅을 하고 공사를 거기를 꽤 많이 크게 그 처음에는 요만한 거 공사를 했다가 그 다음에 거기 전체적인 설비를 다 공사를 하게 됐던 그런 사례가 있었지. 그때 이제 우리 소장님은 그분이 회장님인지 전혀 모르고 어떤 아저씨가 와갖고 야, 씨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제 뭐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그 회장님이셨던 거더라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운이 좋게 좀 공사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 실장님, 음. 오늘 소비자 시선으로 아파트 시공에 대해서 이것저것 알아봤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해주실 거 없으세요? 있어. 만약 김 PD가 나의 소비자가 된다면 너의 욕실 공사는 무료. 아, 정말요? 그럼 근데 아파트가 언제예요? 근데 집이 없어요. 아파트부터 사고 그다음 문의 집부터 구해와. 그럼 너의 화장실은 무료.